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사과, 뭐뭐 넣는다고 하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할 때 사용해요. 오늘 이반 씨가 안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이반 씨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이반 씨가 아파서 오늘 못 온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 학생들이 안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부터 방학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오늘부터 방학이라고 해요. 유키 씨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올해 4월에 결혼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유키 씨가 올해 4월에 결혼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숙제 했어요? 민수 씨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밤에 숙제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민수 씨가 오늘 밤에 숙제를 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엠마 씨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친구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엠마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기상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후에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문법 정리를 해요. 뭐뭐 넣는다고 하다, 뭐뭐 니은다고 하다, 뭐뭐다고 하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해요. 즉, 간접 인용이라고 하죠. 활용 형태를 살펴봐요. 먼저 동사일 때는요, 받침이 있으면 뭐뭐 넣는다고. 그래서 먹다, 듣다, 먹는다고, 듣는다고. 받침이 없어요. 어간에 받침이 없는 거죠. 뭐뭐 니은다고 해서 오다, 자다는 온다고, 잔다고. 리얼 받침이에요. 그럼 리얼 탈락되고 니은다고 붙여서 살다 하면 산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무조건 다 다고를 붙입니다. 재미있다, 재미있다고, 맛있다, 맛있다고, 작다, 작다고, 막다, 막다고, 크다, 크다고, 아프다, 아프다고, 길다, 길다고. 그 다음에 뭐뭐이다, 아니다. 이러면은 뭐뭐이라고, 뭐뭐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다 하면은 학생이라고, 의사이다 하면 의사라고,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다음 달에 이사한다고 해요. 안나 씨가 바빠서 밥을 먼저 먹는다고 해요. 민수 씨가 새로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해요. 안나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많이 바쁘다고 해요. 그 식당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말하기 대회 신청은 내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음 달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연다고 해요. 콘서트가 끝난 후에 사인회도 열린다고 해요. 린 씨는 지난주에 졸업식을 했다고 해요. 민수 씨는 매일 신문을 읽는다고 해요. 안나 씨는 요즘 잘 지낸다고 해요. 엠마 씨가 지난주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유키 씨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해요. 소피아 씨는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내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해요. 문화체험은 10월 17일에 하는데 김밥 만들기를 한다고 해요. 어제 오후 하나무역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요. 메이 씨는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오늘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오늘 날씨가 덥다고 했어요. 제 친척 동생이 이번에 취직했다고 해요.
상황을 읽고 간접화법, 뭐뭐 는다고 하다로 바꾸어 보세요. 민수, 다음 달에 결혼해요. 엠마,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민수 씨는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해요. 엠마 씨는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2달 후에 아이를 낳아요. 요즘 좀 피곤해요. 안나 씨는 2달 후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요. 웨이 씨는 요즘 좀 피곤하다고 해요. 지난주에 졸업식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요리를 배워요. 민수 씨가 지난주에 졸업식을 했다고 해요. 엠마 씨가 지난주부터 요리를 배운다고 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웨이 씨가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다고 해요. 안나 씨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 백화점은 서울에서 가장 커요. 말하기 대회 신청은 내일까지 해야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백화점이 서울에서 가장 크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하기 대회 신청은 내일까지 해야 한다고 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영화를 볼 거예요. 그 카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안나 씨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영화를 볼 거라고 했어요. 메이 씨가 그 카페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했어요.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남자친구하고 밥을 먹어요. 유키 씨가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다고 했어요. 메이 씨가 남자친구하고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 영화 재미있어요. 그 백화점은 서울에서 가장 커요. 친구들이 그 영화 재미있다고 했어요. 갔다 온 친구들이 그 백화점이 서울에서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 식당은 최고예요. 짜장면은 저 식당이 최고예요. 사람들이 그 식당이 최고라고 해요. 사람들이 짜장면은 저 식당이 최고라고 해요.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어머니께서 오늘 날씨가 추워요. 웨이 씨가 한국 음식이 별로 맵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오늘 날씨가 추워요 하면은요, 날씨가 추워요 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주어가 자기가 되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간접화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 씨가 한국 음식이 별로 맵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국 음식이 별로 맵지 않아요. 이렇게 하든가 웨이 씨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간접화법으로 고치면 웨이 씨는 한국 음식이 별로 맵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공 수업이 중요해요. 선배가 내년에 휴학했다고 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공 수업이 중요해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인용인 거죠. 간접화법.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공 수업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죠.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선배가 내년에 휴학했다고 해요. 이 말은 정말 이상하네요. 그죠? 휴학했다 과거가 됐어요. 내년은 미래예요. 그죠? 그래서 내년을 유지한다면은 선배가 내년에 휴학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겠죠. 미래가 돼야 되겠죠. 이 앞에 문장을 그대로 쓰려면 선배가 이미 지난 작년에 휴학했다고 해요. 하면 말이 되죠. 친구가 아파서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나 과제에 대해 들은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픈 친구한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숙제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걸 완성해 봐요. 오늘 학교에 못 갔는데 과제를 언제까지 내야 해요? 몸은 괜찮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오늘 학교에 못 갔는데 과제를 언제까지 내야 해요? 몸은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과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는 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아니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아픈 친구한테. 이번에는 가수 서울의 콘서트 광고를 보고 그 소식을 후배에게 전해줍니다. 했어요. 선배님 뭐 보고 있어요? 가수 서울이 점점점 그죠? 선배님 뭐 보고 있어요? 가수 서울이 다음 달에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또는 이번 주말에 공연한다고 써 있네요. 뭐 다르게 얘기해도 돼요. 서울이 뭐뭐를 한다고 그래요. 신곡을 발표한다고 해요. 신곡을 이번 콘서트에서 발표한다고 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네, 대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식 들었어요? 민수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해요. 진짜요? 정말 잘 됐네요. 지미 씨가 오늘 수업이 안 왔네요. 아까 전화했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민수 씨는 왜 오늘 수업이 안 왔어요? 감기에 걸려서 못 온다고 했어요. 이반 씨는 요즘 회사 잘 다녀요?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해요.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생각보다 쉽다고 했어요. 내일 회의는 몇 시에 시작해요?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소피아 씨는 밥 먹으러 같이 안 왔어요? 소피아 씨는 남자친구하고 먹는다고 했어요. 요즘 지미 씨가 안 보이네요. 지미 씨는 방학 동안 할머니 댁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너 그 영화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했어. 명동에 새로 생긴 백화점 가봤어? 아니, 그런데 갔다 온 친구들이 서울에서 가장 크다고 했어. 마트 할인 행사는 언제까지야? 어제 신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학교 근처에 짜장면 잘하는 중국집 알아요? 사람들이 짜장면은 저 식당이 최고라고 해요. 최근 들은 소식 중에서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사 준비 중인 친구. 요즘 제 친구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새 집이 회사에서 가깝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짐을 옮긴다고 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가려고 해요. 새 일을 시작한 친구가 있네요. 요즘 제 친구가 새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된다고 해요. 그래도 일이 재미있다고 해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고 해요. 여행 소식이 있네요. 제 친구가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해요. 이번에는 혼자 여행한다고 해요.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예약했다고 해요.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요. 여행 사진을 많이 올리겠다고 해요. 시험 소식도 있네요. 제 친구가 요즘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해요.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밖에 잘 안 나간다고 해요. 시험이 끝나면 꼭 쉬고 싶다고 해요. 기쁜 소식도 있네요. 가족, 결혼, 출산 소식이에요. 제 사촌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해요. 결혼식은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한다고 해요.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해요. 그리고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다음 달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많이 기뻐하고 있다고 해요. 문화 공연 취미 소식도 있어요. 다음 달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콘서트가 끝나고 사인회도 한다고 해요. 직접 가서 꼭 보고 싶어요.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제 친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닌다고 해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의사가 당분간은 쉬는 게 좋다고 했대요. 그리고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고 해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 이렇게 했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이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제 지인이 개인적인 일로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최근 들은 소식 중에서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안나와 엠마가 메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의 근황. 요즘 메이 씨 소식 들었어?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 응, 메이 씨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음 달에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고도 했어. 아,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그래도 일이 끝나면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 다음 달 말쯤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 잘 됐네. 그럼 그때 같이 저녁 먹자고 할까? 좋아. 메이 씨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한식당에 가자고 전해줄게. 그래, 나도 메이 씨한테 한번 연락해 볼게. 친구의 SNS를 보세요. 어떤 소식이 있어요? 안나는 요즘 새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재미있다고 해요. 출근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해요. 주말에는 운동을 시작했다고도 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안나 씨는 요즘 왜 바빠 보여요? 안나 씨는 회사 생활이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친구의 SNS에는 어떤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친구는 요즘 뭐뭐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으로 한두 문장 연습해 보세요. 한번 예문 한번 볼까요? 내 친구는 요즘 이사를 준비한다고 해요. 내 친구는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고 해요. 내 친구는 점점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가고 싶은 숙소가 있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시 묵고 싶은 숙소. 방학이라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가 이 숙소는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다고 해서 예약했습니다. 처음에 예약한 방은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는데 도착했을 때 직원이 그 방에 문제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꾼 방은 생각보다 더 넓고 조용해서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야경도 정말 예뻤습니다. 또한 직원이 숙소 근처에 맛집이 많다고 하면서 식당 한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부산에 다시 가게 되면 이 숙소에 다시 묵고 싶습니다. 자, 이분은 이 글을 쓴 분은 운이 좋은 분이죠.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을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숙소를 정하는 기준 설명하기를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숙박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숙박비가 저렴한 곳부터 찾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봐요. 사람들이 서비스가 좋다고 한 곳을 선택해요. 그리고 교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다고 한 숙소를 예약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